안녕하세요. 빠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0만 가구 공급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깜짝 발표를 했는데 주로 공급되는 대상 지역이 한강벨트다. 지금 한강벨트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또 뭐 마성광, 또 강남,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집값을 펌프질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 최고가 또 신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견인력을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강남은 어느 정도 집값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마용성이 지금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상당히 빠듯한 규제가 나오기 직전에 얼른 사버리자. 선수들이 이제 미리 땡겨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어떤 양상들 막아내기 위해서는 뭐 공격적인 공급이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은 서울시 입장은 토제 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토제 결정권은 아마도 국토부로 이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입법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 봐가면서 이제 국토부에서 마용성 쪽에 추가적인 토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공급 부족인데 이 공급 부족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벨트, 그러니까 강남 쪽, 마용성 쪽 신축 아파트들,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되는 곳들은 좀 속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기존 유휴부지, 도심 복합사업 등등해서 신통개발 등등해서 모두 쏟아내면 뭐 20만 가구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발표를 했는데,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지역 6년간 20만 호. 6년만 이걸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 특별히 또 이게 지금 한강벨트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이 관심도가 있고 선호도가 있고 집값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2026년 내년까지 12,000가구, 2027년 16,000가구, 15,000가구, 그리고 29년 3만 가구, 30년 38,000, 그리고 2031년 92,000가구까지 뽑아낸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표에 확실한 어떤 응답을 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집값은 서울시 가장 요지에 있는 입지들 중심으로 해서 이익공유형이나 뭐 미리 내 집이나 장기 전세나 혹은 공공 분양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이 가격 단가의 이 하향세를 보여준다면 지금껏 기다리는 사람들 좀 서둘러서 대출 무리하게 받아서 집을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신통계획 2.0 발표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19만 8천 가구가 정말 뭐 웅장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뽑아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검증 신속화하고 이주 촉진 3대 전략을 적용해서 뭐 한 18년, 19년 걸렸던 걸 한 12년 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튼 뭐 20만 호가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한강 벨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탁탁탁 꽂히듯이 신축 아파트들이 나온다면 뭐 앞으로 집값 부분에 있어서 강남 위주, 마용성 위주로 올랐던 부분 어느 정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강벨트에 집중이 된다면 이제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양극화 발생 우려도 좀 생길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뭐 특정 지역에만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제 밝히면서 일단 강남 공급, 마용성 공급이 중요한 것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죄다 뭐 서울에 직장을 지금 물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장 교통 인프라나 생활 인프라가 가장 확실한 곳이 이곳들 아닙니까? 이곳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물량을 좀 틔워주면 그래도 공급이 꽉 막혀 있는 서울 이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 한숨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강남 신규 공급 없이는 뭐 집값을 절대 못 잡는다, 보완책 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일주일 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20만 가구 공급 마스터 플랜이 이제 발표가 됐네요. 가장 지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서울 의료원 부지입니다. 당초 서울시가 800호 정도로 3,000호 이 공급 계획을 확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 마이스 복합단지로 이제 만들려는 어떤 이 마스터 플랜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역행해서 3,000호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만큼 한강벨트 라인, 특별히 강남 공급에 가장 핵심적인 추가될 수 있는 서울 의료원 부지, 지금껏 뭐 10년, 20년 거의 뭐 주구장창 거의 그냥 완전히 빈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냥 뭐 화물 적재 뭐
하든지 아니면 물건 쌓아 놓든지 그냥 버려진 땅으로 이런 노른자 땅들이 그냥 활용이 됐었으니까 확실하게 좀 속도를 높인다면 당초 800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활용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높겠고요. 여기 뭐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죠. 봉은사역이 가깝고 그다음에 잠실운동장이 있고요. 가운데로 탄천이 흐르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코엑스 부지 있고요. 또 현대 GBC가 또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랜드마크적인 어떤 요소도 많고 여기서 북쪽과 남쪽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틔워준다면 강남의 공공분양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강남 쪽, 마영성 쪽 뭐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집값들 좀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지가 상당히 길쭉하게 생겼고 봉은사역을 끼고 있어요. 탄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과 함께 상당히 좀 윈윈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산 유수지 부지도 언급할 수가 있는데 여기 공공주택 한 2,000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증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죠. 용산역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어요. 노보 엠베세더 호텔 그 뒤편에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입지인데 여기 신축 아파트 세우면 충분히 뭐 도시경관 해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용산 쪽은 뭐 엄청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업무 도시로서 그냥 역량을 활발하게 좀 전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서울시가 주력으로 지금 뭐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주거시설 들어서면 굉장한 어떤 또 상승 효과 발생할 수가 있죠. 주소가 한강로 3가 23-1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한 2,000세대 딱 때려 박으면 와 이거 굉장한 어떤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신선한 공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유수지 부지 같은 경우는 뭐 빗물 좀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게 저장고 형식으로 이제 사용했던 그런 어떤 이 부지인데 따로 뭐 건물을 밀어낼 이유도 없고 당장 이거 어느 정도 기초 작업해가지고 사전 청약 받아버리면 됩니다. 뭐 미리네 집이나 장기전세나 혹은 공공 이익공유형이나 지분 적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초기 자금을 좀 대폭적으로 줄여낼 수 있는 이렇다면 지금 뭐 서울 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는 지분 적립이랑 이익공유형 나오면 이거 2, 3억이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정도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적금식 주택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용산도.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죠. 여기 지금 63빌딩 여의도 부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카톨릭 여의도 성모부영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LH나 SH 지금 소유로 돼 있는데 63빌딩이 있고요. 굉장히 요지죠. 요지 중에 여의도역이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고 노량진역 있고요. 대방역 있고 뭐 어느 정도 이 한강 라인 쪽으로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동작구 수방사 부지하고도 좀 비교적 입지가 가까운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스터 플랜 보면 뭐 어마무시하게 아파트가 들어설 그런 어떤 계획으로 보이고요. 뭐 여기가 확실하게 오픈이 된다면 뭐 굉장히 신선한 또 도심지에서의 어떤 공급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 여의도가 국제금융지구 중심지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상업 업무 복합지구 그리고 도심주거 복합지구로 해서 또 뭐 재개발 재건축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더 속도를 높여서 윈윈할 수 있는 이 도심 쪽의 유휴부지 확실한 어떤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여기도 아마도 한 500세대 이상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부지 지금껏 계속해서 뭐 공연불 하듯이 뭐 언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97 규제에서 좀 살짝 빠져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오늘 20만호 공급 안에 아마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속터미널 역을 끼고 있는 곳이라서 이 조달청 부지도 한 1000세대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800세대에서 1000세대. 부지가 생각보다 좀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어떤 이 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 지분 적립이랑 이익 공유형 쪽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그래도 신선한 공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외교원 부지, 국립 외교원 부지 여기도 건물 하나 딸랑 있는데 이거 밀어버리고 주변에 그린벨트 딱 풀어버리고 공급해버리면 충분히 국립 외교원 부지도 양지역을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공급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또 새 정부 입장도 있고, 국립외교원부지 같은 경우는 또 상징적으로 좀 허물어서 서울 도심 내에 아주 완벽한 어떤 공급 체계, 그 시작점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첫 출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한 500에서 한 1000세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서 뭔가 좀 착착 속도를 붙여서 진행이 된다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정말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양지역 일대 입체 복합 도시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국립외교원부지가 주거단지로 딱 거듭나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공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초 성디마을도 이제 바로 나온다고 하죠. 여기도 700가구 현상 설계를 지금 뭐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여기도 뭐 성디마을도 900호 지금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네 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해서 이 강남의 공공분양이 본격적인 가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지금 규제로 때려잡기에는 지금 너무 얄팍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공격적 공급, 특별히 강남 공급이 정말 뭐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집값 추이를 좀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확실한 어떤 공급이 현실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일단은 뭐 20만 호 공급 중에 이런 것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자본시장, 코스피 시장이 오늘 3,400선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 시장 7월 아파트 거래가 지금 반토막입니다. 64% 급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의 황금성이 지금 떨어지니까 자본시장으로 설설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자본시장에서의 규제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이 자금 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들의 물음표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3분기에 17조 지금 팔고 나갔습니다. 9월 순매도가 9조가 넘었어요. 고점 인식, 뭐 차익 실현 급증하는 것, 그런 어떤 지류도 있고, 일단 본류는 미장 이동, 일부선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가 더 좀 치고 가기 위해서는 이 개미들이 더 달라붙어야 되죠. 그래서는 이 주식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동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여전히 서울 집값이 뭐 상승 추세에 있다, 뭐 추가 대책 나오나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본시장이 살아나지, 여지껏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그냥 계속 오를 거네, 우상향하네, 반등하네, 이런 어떤 이 황금성이 부족한 아파트 쪽에 딱 묶여버렸으니까, 그것도 다 이 부채 아닙니까? 빚으로 집을 산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뭐 이렇게 꼬리를 들면서 슬쩍 이렇게 뚝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다 미장 쪽으로 빠지지. 다우, 나스닥, S&P. 차라리 내가 집을 살 돈이 없다, 10억 가지고는 뭐 강남집 못 살 뿐만 아니라 이 비강남집도 못 사요. 24평짜리가 11억이야 12억이고 은평구의 힐스테이트 이번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11억 12억 합니다. 차라리 요거를 그냥 미장 쪽으로 때려박자. 자본시장 쪽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전망이 밝으면 이쪽으로 몰릴 건데, 이게 약간 지금 개인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미장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3천억 불, 3,500억 불을 우리에게 거의 480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내 자본은 또 미장 쪽으로 빠져나가고, 현실적으로 감당 못 합니다. 진짜 감당 못 해요. 왜? 우리 외환부 요구가 4,100억 불밖에 안 돼. 3,500불, 5%를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 우리 IMF 맞는데? 부도나는데요? 결국에 와선 버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좀 허들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죠? 그런 어떤 우회적 방법으로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달러를 미국에서 좀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를 했는데, 글쎄 이게 얼마나 잘 해결이 될 것인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환율은 1,400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파운드, 또 유로, 위안화 다 내려갔는데, 원화도 지금 한 1,4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요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나고 있다. 미국이 좀 미적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실질적으로 이걸 3,500억 불 요구를 1,400억 불밖에 안 돼. 지금 GDP 외환보유고의 84%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강달러 현상이 좀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주택담보 이자 증가할 가능성 높고요. 거래량 당연히 감소하고 거래 하락의 압력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직간접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마성광, 마용성, 다시 뭐 집값이 들썩들썩 거린다. 천만에이션. 자, 보십시오. 추석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매물 보세요. 77,000건, 78,000건, 오늘은 뭐 76,000건으로 내려왔는데 똑같이 돌려막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누가 집어갈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 매물을 내놔도 그 매물 가격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매수세가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강남 공공분양의 이 물량들 좀 잘 기억하시면서 너무 서두를 이유 없어요. 어쨌거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구축 떨어지는 그런 어떤 포인트, 그리고 이 정부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내놓는 공공분양, 특별히 강남 공공분양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공공분양 아닙니까? 청약통장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확실한 무주택자의 혜택 받으시고 기회를 잡으신다면 좋은 또 기회의 문을 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혼조세라고 하지만 공급이 확실하게 단기간 안에 공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20만 호 공급, 6년간 이제 이 정도의 물량을 쏟아낸다고 하죠. 또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이게 현실화만 된다면 부동산 시장 확실히 또 안정화될 그런 또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들 좀 잘 살펴보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펌프랑 독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